우리 세계는 지탱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 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두 개의 기둥이죠. 전자기장과 중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기장을 제거하면 원자는 소멸하고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물질의 구조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중력을 제거하면 원자 위에 쌓아 올린 거대한 구조, 다시 말해 우주 그 자체가 붕괴하죠. 별은 태어나지 못하고 은하는 유지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먼지가 되어 흩어집니다. 전자기장의 양자, 즉 광자는 이미 오래전에 포착되어 연구되었고 지금은 기술에도 활용되고 있죠. 한편 중력 쪽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력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 양자인 그래비톤을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원칙적으로 실험은 불가능하다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중력의 양자적 성질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는가? 10의 42제곱의 이유. 우리는 분명 오랜 시간 동안 전자기장을 철저하게 연구해왔습니다. 전자기장에는 광자라고 불리는 양자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검출하고 수를 세고 제어하며 그 위에 기술을 구축해왔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중력 역시 장인 이상 그에 해당하는 양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래비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광자는 더 이상 유일무이한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죠. 현재로서는 광속으로 이동하며 불변 질량을 갖지 않는 입자는 광자뿐입니다. 그래비톤 역시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력을 매개하면서도 불변 질량을 갖지 않는 입자죠. 그야말로 대장장의 집에 식칼이 없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입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중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전자 사이에서는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무려 10의 42제곱배나 강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래서 소립자 수준에서는 중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계산에서도 아예 무시되어 버립니다. 한때 포착하기 가장 어려운 입자로 꼽히던 것은 바로 뉴트리노였는데요. 그것을 검출하기 위해 인류는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거대한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비톤과 비교하면 뉴트리노는 프로 선수 옆에선 신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비톤을 포착하는 일은 풍력 12계급의 폭풍 속에서 당신의 재채기 소리를 구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자를 단 하나 포착하는 것만으로도 행성 규모의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구가 아니라 목성 정도의 거대한 크기여야 합니다. 게다가 관측 대상 역시 평범한 현상이 아닙니다. 블랙홀의 병합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험자에게는 TV 드라마 하이랜더의 불사신 주인공 던컨 맥클라우드의 버금가는 수명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다시 말해 이 문제는 거의 짓궂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겠네요. 우리는 이 입자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지, 그 속도와 스핀, 그리고 이론적으로 질량이 0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없이 0에 가깝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야망과 호기심이 멈춘 적이 과연 있었을까요? 중력의 약함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몇 년 전 한층 더 정교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비톤을 운동량의 교환, 즉 아주 미세한 기계적 충격으로 검출하려는 대신 오히려 그래비톤이 거대한 거시적 계의 양자 상태를 여기시키도록 해보자는 발상이었죠. 베릴륨이나 니오뷴으로 만들어진 금속 원통을 떠올려보세요. 그것을 절대 영도에 가깝게 냉각합니다. 열에 의한 진동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식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금속의 집단적 진동이 양자적인 거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도약하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도약 하나하나가 포논, 즉 진동의 양자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그래비톤이 걔에 정확히 한 양자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포논이 역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 양자 센서는 원리적으로 이러한 도약을 검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그래비톤을 직접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개가 한 양자 상태에서 다른 양자 상태로 전이하는 순간을 기록하자는 제안이죠.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포노는 그래비톤에 의해서만 역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 잡음이나 지진 진동, 전자기 노이즈 등 온갖 잡음이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포눈이 지닌 에너지는 극히 미미합니다. 잡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체스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체크일 뿐 아직 체크메이트는 아닙니다. 여기서 다음 수가 등장하는데요. 2015년 이후 리고와 같은 검출기는 중력파, 즉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합체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잔물결을 기록해왔습니다. 만약 그래비톤이 존재한다면 중력파는 위상이 맞춰진 방대한 수의 그래비톤 흐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즉 원통의 고유 진동수를 예상되는 중력파의 진동수와 일치하도록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고가 중력파를 검출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원통에서 양자 도약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래비톤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100%의 증거도 완전한 체크메이트도 아니지만 거의 그에 가까운 수준이죠. 절대 영도 근처에서의 실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실험 역시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이죠.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비톤을 검출하려면 수천 톤에 이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질량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공명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중성자별의 합체로 발생하는 중력파의 주파수는 대략 수백 헤르츠이며 물리학자들은 음향공진기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하게 설계된 금속재 종과도 같은 장치로 재료로는 베릴륨, 니오뷴, 알루미늄, 심지어 단결정 사파이어까지 사용됩니다. 그 질량은 수킬로그램에서 수백 킬로그램에 이르죠. 이미 실험실 규모의 장치이며 크라이오스탯 내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큰 난관인데요. 양자 도약, 즉 개가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현상을 검출하려면 거의 모든 열 잡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약 0.001 켈빈, 다시 말해 1밀리 켈빈까지 냉각해야 한다는 뜻이죠. 참고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 켈빈입니다. 즉 은하간 공간보다도 수천 배나 더 낮은 온도를 만들어야 하죠. 현대의 상용 크라이오스탯은 0.01 켈빈까지 냉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필요한 온도보다 10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좋습니다. 연구실 환경에서 필요한 온도까지 도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가장 큰 문제는 중력파가 언제 도달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으며 10년 후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내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장치를 0.001 켈빈으로 유지하면서 양자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보존하고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게다가 측정 과정 자체가 양자 상태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원통 대신 빛을 사용하다. 또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이른바 광학적 웨버바입니다. 이 고전적인 아이디어는 런던 박물관에 전시된 이집트 미라만큼이나 오래된 개념인데요. 거대한 금속 원통은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할 때 진동해야 합니다. 중력파가 공간을 아주 미세하게 늘리거나 줄이면 원통은 극히 작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금속 대신 빛을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섭계, 즉 인터페로미터를 사용하는데요. 개념 자체는 리고와 비슷하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리고는 중력파가 지나가는 순간 간섭계의 팔 길이가 변하는 것을 직접 검출하며 그 결과는 간섭 무늬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반면 광학적 웨버바는 일시적인 잔물결을 포착하고 비록 극히 미미한 에너지일지라도 중력파로부터 실제 에너지를 끌어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빛 속에 새겨 흔적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중력장과 전자기장 사이의 에너지 교환이 관측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래비톤의 존재를 엄밀히 증명했다고 보긴 어렵죠. 고전적인 중력장 역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매우 비고전적인 상태 혹은 극도로 특수한 통계적 성질을 가진 상태로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진폭의 불확정성을 크게 하고 위상의 불확정성을 작게 만든 스퀴즈드 광,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광자의 수가 고정된 이른바 폭 상태의 빛은 어떨까요? 이러한 빛이 개입되면 강한 제약이 작용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빛의 양자 상태는 중력장의 에너지 상태와 결부됩니다. 이 경우라면 중력의 양자성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고전적인 파동은 검출기와 양자적으로 얽힐 수 없지만 양자장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특수한 양자 상관의 검출이야말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잡았다고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검출기 가운데 하나에서 그토록 기다려온 현상이 기록됩니다. 진동의 양자가 포착되었거나 웨버바에서 중력파가 빛에 전달한 에너지가 측정되었습니다. 실험에 투입된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의 투자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죠. 그래비톤 포착.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고전적인 중력장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죠. 고전적 중력장 역시 필요한 주파수의 에너지를 개에 전달하여 양자 도약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양자적 준위 사이의 전위를 관측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개별 그래비톤으로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일 검출은 강력한 증거죠. 하지만 고전적 중력에 대한 결정적인 한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논의는 철학적인 영역에서 실험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실 광자의 경우에도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실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왔을 뿐이죠. 애초에 과학의 세계에서는 한 번에 결판이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판정승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실험은 아직 개념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도 예산 추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 엄청난 진전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